안녕하세요. 세안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비 학습 전략 설명회 진행할 텐데요. 앞서서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 진행을 맡게 된 세안아카데미의 양두혁 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회를 또 전문적으로 진행해 주실 저희 세안 아이비의 강승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안 아이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옛날이죠. 이제 옛날에 아이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를 성공적이 이수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국제학교에서 아이비 담당을 해서 직접 지도해 주신 경험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안 아이비 팀을 약 8년간 맡아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비 시험 2달 반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텐데요. 이 설명회를 앞두고 저희가 이 설명회 순서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 마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이비 학습 전략 설명회는 첫 번째로 최근에 어떤 아이비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비 이슈들을 알고 지금 당장 점검해야 될 것들을 두 번째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생들이 이 점검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쳐서 이 시험들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지금 2달 반 앞두고 저희가 세븐 어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텐데요. 매년 진행해왔던 저희 파이널 이그잼 대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학생들한테 매주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매주 진행되는 동영상 강의는 과목별 3개의 섹션에 대한 요점과 문제풀이를 컴팩트하게 담아서 9시간 동안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이 되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사전에 문제를 풀었던 것들에 대한 1대1 피드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를 한 번 더 진행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최종 시험까지 끝까지 무제한 복습 영상과 학습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븐어택 프로그램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코노믹스, 잉글리시, 매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요 6과목에 대한 대비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모든 과목 사전 녹화 영상은 2월 27일 날 오픈이 되게 될 거고 실시간 강의는 요 일정에 맞춰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게 될 거니까 우리 시험 앞둔 학생분들 중에서 지금 막연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성적 정체가 걱정이 되는 학생들은 바로 세안아이비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부탁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 12학년, 11학년 학생들이죠. 올해 6월이 넘어가지고 12학년, 11학년 되는 학생분들께 준비된 이제 프로그램이 여름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여름 특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하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규 강의를 이제 지도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정규 강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 중에 학생이 깜빡 놓쳤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충 강의 영상까지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평일 수업 진도가 끝난 다음에는 매주 금요일날 진단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진단평가하고 함께 1대1 피드백 첨삭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 진단평가에 따른 문제풀이 학습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제공하는 수업까지 병행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일주일의 과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그간 어떻게 했는지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진단평가 점수는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문제풀이 학습에 참여는 학생들이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참여 현상들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커렉션까지 같이 들어가는 리포트를 매주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시간 강의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또 다시 보기 강의 영상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숙제는 얼마만큼 잘 참여했는지를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6주간을 6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함께 될 거니까 여름방학 특강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채팅에다가 우리 학생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를 채팅방에 해놨으니까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꼭 연특강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이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2011년부터 그리고 지난해까지 이 IB 파이널 성적이 어땠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나열해 놓은 표입니다. 지금 보면 2011년부터 19년, 2010년대에 지난 10년간 평균 성적은 29.9점이었고요. 최저점과 최대점의 차이가 0.6점밖에 나지 않는 굉장히 이제 IB 성적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혹은 이제 바운더리 포인트가 굉장하게 잘 조정이 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맞닥뜨리면서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특히 2020년에는 파이널 시험을 아예 볼 수 없었던 해였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IBO에서 굉장한 많은 고민 끝에 듀얼 루트로 진행을 하겠다.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시험을 볼 수 없었던 학생들도 있었고, 시험을 보고 싶지만 시험을 정말 보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 2020년, 2021년과는 그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성적 상승 포인트가 많이 되던 해였어요. IB 평균 성적이 31.33과 32.98은 지난 10년 동안 볼 수가 없었던 성적대였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들 말하기에 IB 스코어가 인플레이션 됐기 때문에 변별력이 사라졌다라고 질타를 받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2022년 IB 성적이 사실 소폭 내려오던 해였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IB 시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왔다, 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던 게 작년이었죠. 자,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적 등락 요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은 당연히 파이널 시험을 볼 수 없었던 해였기 때문에 내부 평가 요소를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내부 평가로 인해서 파이널 성적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상승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시험의 문항수가 대체적으로 축소됐어요.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배려가 가해지던 해였어요. 시험의 문항수가 대체적으로 축소되고 시험 7점을 맞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하향 조정이 됐던 해였기 때문에 성적이 더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2010년대에 비해서 약 3점이 오르던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지난 2월에 설명회에서 예고를 했던 것처럼 IBO에서 바운더리가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32점으로 내려오게 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대비해서 2점이나 높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올해 2달 반 이후에 나올 시험은 역시나 2022년보다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나 긴장감들은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과목들이 어떤 바운더리 상향 포인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점 취득 바운더리란 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7점 취득 바운더리 포인트라는 게 혹시 뭘까요? 점수 컷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 기준 봤을 때 저희 2020년 5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7점을 받기 위해서는 65점 이상이 나와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 65, 66, 98, 99 이런 점수 컷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트라인이라는 거죠. 100점 만점 중에서 수학이 나는 65점이면 7점을 맞는 겁니다. 컨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주요 깊게 볼 과목들이 이 English A 랭리 영역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잉글리시 서브젝트 옵션인데요. 이 잉글리시 LA 랭릭 같은 경우에는 HL 같은 경우나 SL 같은 경우가 2019년에 79, 83이었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HL은 거의 다 따라오는 분위기지만 SL은 아직도 성적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2021년에 굉장히 많은 바운더리 포인트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SL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018년 혹은 19년 대비해가지고 5, 6점이나 많이 차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잉글리시 랭릿 같은 경우에는 SL 난이도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 예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금 후에 우리 강세 선생님께서 이 이코노미스에 대해서 변별력이 문항적으로 높아진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이코노미스 부분 뒤에 가서 설명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콜러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잉글리시 랭릿만큼 2021년에 바운더리 하향이 굉장히 많이 된 과목이지만 이 2022년에 그만큼 바운더리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던 과목이기도 해요. 물론 여기 보면 아직까지 3점이 남아있으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사이콜러지는 2018년에 68점, 60 후반대 선적된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더 잘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오히려 있는 과목이 사이콜로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히스토리는 다시 그 바운더리가 다시 예전처럼 2019년처럼 찾아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매스죠. 이 매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세 선생님께서 65점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2019년에는 7점을 막기 위해서는 76.5점, HA 같은 경우에는 SA 같은 경우는 79.5점, 2018년 78점 수준으로 70점 후반대를 맞았어야 됐어요. 2019년 이전까지는. 근데 2021년, 2022년 넘으면서 10점 미만으로 굉장히 떨어졌어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작년에 되게 걱정돼서 이 바운더리 포인트가 굉장히 상향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2019년에는 AI하고 AA라는 이 서브젝트 옵션이 구분되지 않았던 해였어요. 그래서 이게 체계 변화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굉장하게 이번에 점수 바운더리가 올라갈 포인트가 될지 굉장히 카오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강세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지만 정말 제일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 이 두 개 다 이 과목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2019년에 비해서도 바운더리 포인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점수 취득이 좀 용이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소폭 이제 바운더리 포인트가 내려갔었고요. 올해 또 내려갔었습니다. 물론 SL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갔고요. 근데 사실 2018년에 이 바이올로지를 막기 위해서는 76점 정도의 포인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2022년으로 다시 환산해서 기준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점 만든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완만해질 부분들의 여지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지금 정리를 한다면 이 바이올로지는 이 바운더리 포인트하고 달리 실점 획득자가 2019년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지가 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는 과목이라고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9년 대비해서 이 2022년에 주요 과목 7점 획득자 비율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매스라든가 케미스트리라든가 피직스라든가 잉글리시 랭릿 SL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7점자 획득자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영역들은 항상 긴장감을 갖고 올해 2달 반이 남아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이라고 다시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거시적인 측면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해야 될지 순차적으로 알아볼 텐데 우리 아이비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우리 강세 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다뤄보시는 이코노믹 영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 2020년 5월 메이 시험부터 새로운 시험 유형으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 변화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퍼 1, 다시 말해서 이론 문제, 그냥 이론적으로 쓰는 문제는 축소가 됐고요. 페이퍼 2, 다시 말해서 실제 사례를 응용해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응용 문제는 증가가 됐습니다. 플러스로 원래 기존에는 SL은 계산 문제가 안 풀어졌었는데 이제 에세이도 계산 문제가 추가됐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페이퍼 1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페이퍼 2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그러니까 지시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문이 일단은 3배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요. 시험 문항 또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퍼 2에는 원래 사실은 계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신설됐다라는 점 네,
새로운 문제가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총 뭉그려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칭해보고 싶습니다. 네, IBO becomes bad guy. 자, IBO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나쁜 녀석들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나쁜 녀석들이 됐냐면요. 기존에는 사실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어느 정도 이론을 외웠으면 사실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IBO에서 요새 함정 문제, 트랩을 파는 거죠. 네, 트랩을 파가지고 함정 문제를 만드는데, 근데 그 함정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지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IB에서 지문에 내포되어 정확하게 말은 안 했는데 숨겨진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의미 파악하는 게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퍼2의 4점짜리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그 정확하게 문제가 물어보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점수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 그래프 문제라든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명문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프레딕 스코어보다 파이널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되게 걱정이 돼서 문제를 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이게 만드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런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에 이제 배정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료만으로도 되게 커버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버거우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대안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강수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자료 만들려고 맨날 밤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2022년처럼 신유형 문제가 이제 발생돼 버려가지고 많이 헤매는 학생분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11학년 때까지는 우리 강수재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갑자기 이제 학생이 다른 영역에 좀 집중할게요 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12학년 때 저희 강사 선생님 수업 안 듣고 혼자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험 유형 적용되는 과목들은 매해마다 이제 이슈가 다를 테지만 이 이슈가 변화된 만큼 그만한 자료나 학생들이 풀어볼 문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과목이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라고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코노미스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번 실라버스 잘 살펴보고 저희 세안 아이비 채널로 신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걱정들을 이제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학생분들께서 보고 있다면 당연히 당면한 사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절의 베네핏이라든가 어드밴티지는 전혀 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 프레딕트 스코어 이상의 파이널 스코어를 취득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절에 얻었던 사실 베네핏이지 원래 얻어야 될 베네핏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스워크 점수라든가 아니면 IA 점수, 요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시험을 안 본 친구들은 프레딕 점수 정도, 그 정도 점수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거기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어드밴티지 없어진 것도 없어진 거지만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과목별로 7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바운더리 포인트가 이미 많은 학생들이 20% 이상이 케미나 수학에서 받고 있는데 이 그레이드 바운더리 포인트가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2018년도와 19년도와 비슷하게 점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는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19 시절 2020년과 2021년에는 페이퍼3 안 봤어요. 그래서 페이퍼3 안 보게 됨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룹 4의 페이퍼3 안 보게 됨에 따라서 코라트 잠시 안 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험 결과라든가 컨클루전 이벨루션 같이 높은 배점에 있는 문제를 안 풀어도 됐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코비드 19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2023년부터는 페이퍼 4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실험 결과 도출과 분석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능력으로 발달됐다라는 거. 이 점을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은요. 그리고 IBO는 변했습니다. IBO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이론만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 실제 사례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론을 외우는 문제보다는 실제 응용 문제가 훨씬 많고요. 이 실제 응용 문제를 바탕으로 아무래도 데이터 애널리시스,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어플리케이션, 유형 학습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I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접근이 좀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로 접근했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실제 응용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많이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공부를 또 주안점을 두고 차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세 선생님께서 2달 반 앞둔 학생들, 지금 파이널 이그잼을 2달 반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긴 합니다. 저도 옛날에 아이비 준비할 때 그때가 지금 요 시기 1월부터 4월 시험 볼 때까지가 가장 불안했었는데 이 불안감을 위해서는 저희 학생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냉정해지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점검해야 될 거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패스트 페이퍼, 연도별 기출 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파이널 시험을 좀 더 준비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이 기출 문제보다 좀 내용이 어려운 거, 난이도가 좀 높은 그 시험지를 연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문제가 실제 아이비 문제에서 핀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따로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걸 보충을 해야 되냐면 이 현 시점, 지금 2월에서 4월 이 시점에서는 실제 시험이랑 난이도가 가장 비슷한 걸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마 연도별 기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별로 머릿속에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목별로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는지 이 빈출 유형을 머릿속에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도표 기출 문제가 좋은 게 저는 페이퍼 3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퍼 3는 이콘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뭐 화학이나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 나오는 주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죄송한데 제가 이콘이니까 제가 이콘을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콘 같은 경우에는 Theory of Firm 한 문제 나오고요. 그 GDP라든가 매크로 이콘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시랑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네, 요 세 문제가 2013년도 페이퍼 3가 생긴 이래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그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은 조금 머리를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왔나 보다 하고 패스하지 마시고 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머릿속에 루틴화해서 스스로 이 페이퍼 3를 조금 더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 나올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시절 준비할 때 페이퍼 3는 약간 패스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방대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페이퍼 1하고 2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뭐 과학 이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IBO가 나아가는 단계에서도 이 페이퍼 3에서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변별력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요거는 이제 무조건 저는 학원 도움 받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퍼3는. 그래서 약간 자기의 토픽이 좀 잘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 자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될 친구들은 페이퍼3는 꼭 도움받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슈가 있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빈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IB도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토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빈출되는 토픽, 어떤 토픽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고요. 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전 범위에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를 모두 다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는 매우 inefficiency,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빈출 토픽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도움 좀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든 것을 달달달 외우는 것은 6과목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따라서 세븐어택이라든가 저희 학원, 학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어떤 토픽이 잘 나오는지를 스스로 체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시험은 아직 한 번도 봐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IB 시험은 5월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날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IB 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지 않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그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험 환경에 맞춰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시 하나만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2005년도에 전 시험을 봤는데요. 38살입니다.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저는 주말을 좀 이용했고요. 주말에 페이퍼 1이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이다 그러면 1시간 30분을 딱 맞춰서 그냥 문제를 진짜 시험 보듯이 시험 본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선배로서 이번에는 선배로서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것도 제 경험담이긴 한데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매스가 오답 노트가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매스 저 같은 경우에는 틀렸던 문제를 한 번 적으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메모라이즈 했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짜투리 시간 되게 이용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 얘기긴 한데 제가 이렇게 또 커뮤팅 뭐라 그러지?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밥 먹으면서 그런 오답 노트 작성했던 걸 한번 보면서 내가 이걸 틀렸고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IB 그 매스매틱스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점검을 해야 될 사항, 연도별 기출문제, 빈출 토픽 개념 집중 정리, 그리고 실제 시간에 맞춰 문제 풀어보기, 그리고 오답 노트 작성. 요것들을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에 계신 학생분께서 이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점수나 내가 획득하는 포인트가 낮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이미징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을 조금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그룹별, 주요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세 선생님께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믹스 맡고 있는 서현아카데미 IB팀 강승재입니다. 네, 그 이코노믹스에서 지금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꼭 파이널이 아니라 IB 이코노믹스 공부할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으로서의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코노믹스야말로 어느 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조금 정해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코노믹스를 골랐을 때 저는 6점을 받기 위해서 이코노믹스 고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7점을 받기 위한 받기 위해서 제가 이코노믹스를 골랐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토픽들,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토픽들을 집중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시험 문제 약 50% 이상으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익스터널리티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폴리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는 익스체인지이 나올 건데, 이렇게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런 3가지 토픽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아무래도 페이퍼 1과 페이퍼 2의 고배점 문제는 15점짜리 문제, 이밸루에이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밸루에이션 문제를 저희 학생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조금 커먼하게 실수하는 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적는데 아무래도 저희 IB도 그 에세이를 쓰게 되고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받는 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의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시가 바로 이밸루에이션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이거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잘 알 건데 15점짜리 문제 이밸루에이션 쓰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Conclusion, Long-Run Perception, Assumption, Pros vs Cons, 그리고 Stakeholders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요 5가지를 저는 이걸 클랍스 박수라고 하는데 이 클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클랍스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에세이를 쓰는지 15점짜리 문제 푸는지 안다면 좀 더 7점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 3번째, 최근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예전처럼 이론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티클, 다시 말해서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제시문, 문제가 있으면 그 제시문을 이론과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페이퍼 2의 4점짜리 문제든 15점짜리 문제든 내가 알고 있는 이론만을 풀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코노믹스 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분들이 역시나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한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사이언스 계열 과목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언스가 사실 제일 중요한 토픽이죠.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이언스는 사실 올해부터 바뀌기도 하고요, 사실 실제로. 자, 그런데 일단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 사이언스는 아무래도 개념 정리가 필요하죠. 근데 어떤 개념 정리? 시험에 지금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페이퍼 2와 3를 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써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비 스타일의 글쓰기나 답안 작성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지 서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페이퍼 3 다시 나왔죠. 네, 부활했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형 문제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제 한 문제, 두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분석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conclusion과 evaluation, 다른 말로는 CE라고 부릅니다. 네, CE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는 게 우리 학생들이 7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매스,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매스고 제일 많이 걱정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바운더리 포인트 자체가 굉장하게 많이 내려갔는데 아직 올라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올해 갑작스럽게 올라갈지 아니면 그 체계가 유지될지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과목인데요. 이 매스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점수가.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2018년도나 19년도에 비해서 점수 바운드가 너무 낮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문제풀이가 루틴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매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지시문에 있어서 그 출제자의 개념과 출제자가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의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출제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내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계산하는 거 맞는데, 계산을 해서 답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정확한 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도출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매스 A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칼큘러스가 절반 이상입니다. 칼큘러스 문제가 매우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이 복합 응용 문제를 지속적인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 제가 그 개인적 사견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아이비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속적인 문제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오판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봤을 때 이렇게 문제만 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실 문제는 어느 정도 양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매스 A나 AI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사실 실제로 기존에 있던 문제랑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강승재라고 한 사람의 사견을 봤을 때는 지속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븐어택이라든가 저희 학원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지속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오답 노트. 제가 지금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데, 네, 틀렸던 거를 다시 틀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복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보면 매스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 뭐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실제 내가 스스로 학습 공부를 할 때 풀게 되는 문제들이 좀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문제가 쭉 이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어지는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기시켜서 이제 푸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보면 강세 팀장님도 보면 틀린 문제 반복적 복기 요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부분들인지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학이 페이퍼 2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약간 좀 연환계 같은 느낌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번에 답이 되면 A번 답을 낸 걸 바탕으로 B번 문제에 대입을 하고요. B번의 답을 C번에 대입하고 C번 문제를 D번에 대입하는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A번에서 단순한 계산 실수를 하게 되면 B번이 틀릴 거고요. B번에 그 단순 실수를 하게 되면 C번 틀리고 D번 틀리고 E번 틀리고 쭉쭉쭉쭉 틀리게 됨에 따라서 정말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0%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답노트, 네,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복기해서 단순 문제 틀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문제를 세트로 복귀해라.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훈련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집중해주는 시간이라든가 수학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많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올해 가장 어려울 걸로 나날이 예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금 우리 강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사항 꼭 우리 학생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 사항들을 뭐 혼자서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을 텐데 아까 저희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븐 어택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빈출 토픽으로 알차게 컴팩트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월 27일부터 지금 밑에 보이는 6과목에 대한 사전 녹화 영상, 동영상 강의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 동영상 강의는 과목별 3개의 섹션에 대한 요점과 문제풀이를 알차게 담은 강의를 제공을 하고요. 이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맞습니다. 강의 영상에서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노티스에서도 이제 제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 홈페이지 저희 학원 인강 사이트에다가 이 강의를 듣고 숙제를 제출합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훈련입니다. 예, 그 시험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그 서술형 문제든 단답형 문제든 꼼꼼히 채점하고 1대1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1대1 피드백하고 첨삭을 또 바탕으로 해서 토요일 날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련의 사이클들이 최종 시험 때까지 무제한 복습 영상과 Q&A 학습 관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 때까지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학생들의 시간을 압축해서 7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를 제공을 할 터이니 지금 이 밑에 있는 일정에 따라 실시간 강의는 움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세안 아이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이 주요 빈출 토픽들을 이 세븐어택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PDF 파일 배부를 해드렸으니까 이 PDF 파일에서 이 과목별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당장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될 토픽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토픽 안에서도 이 디테일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관련해가지고에 연결되는 문제나 문제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하고 찾아주시면 좋고 학교 선생님의 보충 강의가 조금 별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학원 찾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토픽별로 어떻게 공부들을 진행을 해야 될지 우리 강세 팀장님께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과목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학년 학생들도 이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험을 보셔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꼭 10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생들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자 메인이 봤을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7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6점이 아니라 7점으로 자 경제를 끝내기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7점을 끝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자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세 가지의 주안점을 줬습니다. 네, 마이크로에서는 마켓 베리어, 아까 익스터널리티, 매크로 이코노미스는 폴리시, 그리고 인터내셔널 글로벌 이코노미스에서 익스체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토픽은 페이퍼 1이나 페이퍼 2에서 확률적으로 페이퍼 2에서 거의 50에서 100%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페이퍼 2에서는 여기 있는 페이퍼 파트 1, 2, 3 무조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efficiency,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마지막 파이널 대비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코노믹 말고 이번에는 이제 화학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화학은 저도 옛날에 에세이로 한번 해봤었는데 이 화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세이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페이퍼 2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페이퍼 1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만 외우면 된다고 한다면 페이퍼 2는 실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퍼 2 실험 문제가 매우 잘 나오는 토픽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노르게닉 그리고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랑 애톰스 엘레멘트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토픽인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아까 마재훈 선생님이 실제로 되게 이 자료와 이 교재를 만들기 되게 많은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물론 이 빈출 분석해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토픽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완벽한 7점을 책임지시는 프로그램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우 선생님께서 케미스트리나
뭐 바이올로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얼마만큼 쉽게 접근하고 또 컴팩트하게 이제 줄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2달치를 한 달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미치는 게 바이올로지입니다. 바이올로지는 정말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다뤄야 될 토픽들도 굉장히 네.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또 어떤 부분을 또 짚어서 또 우리 마지원 선생님이 이제 헤쳐나가 주실까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바이올로지가 양이 진짜 많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보고 있다면 알 거예요. 바이올로지 양이 진짜 많아서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당연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아마 저희 마전 선생님의 세븐어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큘러 바이올로지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아니면 그냥 피지올로지는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사실 무조건 나오는데 그 800쪽이 넘는 책을 달달달 다 외우기에는 너무 힘든 게 사실 바이올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 빈출 토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전 선생님이 제시를 해 주실 거고요. 여기 보이실 겁니다. 디테일 보시면 뭐 DNA나 아니면 뭐 제네틱이라든가 바이올로지, 휴먼 피지올로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 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플러스 페이퍼 2에서 마찬가지로 또 실험 유형의 문제가 나오죠. 실험 유형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세븐어택에서.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바이올로지만큼은 정말 준비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조금 많이 대비가 돼요. 정말 생물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정말 이제 생물에 관심은 없는데 암기검기로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좀 찾는 게 그 후자에 비해서는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습 방법을 못 찾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이미징화 시키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개념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 이 바이올로지 좀 걱정되시는 분들 빨리 문의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 바이올로지는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진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빠른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이 굉장히 수학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과목이죠. 네. 물리죠. 물리는 또 우리 백건호 선생님이 어떻게 헤쳐나가 주실까요? 네, 제가 실행 학생들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밑에 저학년 학생들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요새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피직스는 거의 수학이에요. 거의 수학이고 산수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피직스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로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그 숫자를 풀어가지고 결국엔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어떤 사이드 이펙트, 어떤 부작용을 야기시켰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피직스가 지금 바운더리가 왜 떨어져 있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지난해에도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았다나 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피직스가 어느 순간부터 개념도 개념이지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파이널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백건우 선생님의 세븐어택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올 법한 개념들이 있죠. 웨이브, 그리고 일렉트리시티, 뉴클리어 이 세 가지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백건 선생님은 개념보다는 확실히 다른 세븐어택에 비해서 문제풀이에 초점 맞추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킬을 이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건 여기서 빨리죠. 물리는요.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야 또 뿐만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플러스 그래프 애널리시스 그리고 서킷 애널리시스 이렇게 해서 페이퍼 1과 페이퍼 2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리보다 이제 더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 이슈가 있죠. 바로 네. 매스죠. 매스. 맞습니다. 매스 정말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매스 부분은 또 우리 이엘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또 대비를 해주실까요? 사실 에린 선생님은 거의 뭐 베테랑이시죠. 뭐 저희랑 사실 마재훈 선생님, 뭐 이현 선생님은 거의 벌써 한 8년 차시잖아요. 7, 8년 차신데 근데 저 진짜 걱정이 많이 돼서 사실 저희 양 부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 점수 65%인 거 보셨죠? 네. 저 정말 진심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견이고 사실 저희가 얘기가 안 된 부분이지만 솔직히 너무 걱정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65%가 7점이라는 이야기는 66점을 받은 사람도 7점이고 99점을 받은 친구도 7점입니다. 변별력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수학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도 같은 생각하는데 아이비오는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 겁니다. 분명히. 점수 올라갈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그 7점이, 그러니까 수학이 점수가 그렇게 7점 받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게 수학은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매스 A랑 AR 나뉜 지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지금 저희가 연구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벡터라든가 컴플렉스 넘버 그리고 펑션은 너무 당연한 걸로 보여지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프로버빌리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확률이죠, 확통이라고 그러죠, 확통 그리고 칼큘러스, 그리고 칼큘러스에 좀 더 심화되는 칼큘러스, 이 부분은 네,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 알고 있어요. 네, 수학 잘하고 있는 학생 많은 거 알고 있고 풀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유형에 대응하는 문제와 풀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페이퍼 1과 페이퍼 2, 특히 계산기를 안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저희 이혜린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조금은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까지 약간 조금 토픽 위주로 좀 중점이 됐었던 과목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 영어 영역은 좀 반대되는 경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에서 우리 학생의 특히나 이제 라이팅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리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윤상현 선생님은 어떻게 또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주실까요? 할 선생님이 확실히 학생들의 마음, 눈높이에서 마음을 잘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정하게 14개의 토픽이 나온다. 14개 지문이 나온다. 예를 들자 그러면 그 신문 기사나 아니면 광고문이나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이메일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analysis 어떻게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쪽집게로 찝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 헤딩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떤 그 부제라 그러죠. 서패딩이거든요. 서패딩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저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이를 바탕으로 페이퍼 1에 글 쓰는 방법, 페이퍼 2에 글 쓰는 방법,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 어떤 텍스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수업을 진행하실 거라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영어 같은 경우에 역시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이제 논리 있게 네. 그리고 제시문과 연결해서 이제 쓰는 능력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만의 이제 템플릿을 마지막으로 이제 쥐어주는 시간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라든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글리시 A보다 이제 하이의 버전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변화된 유형이 있죠. 요 리스닝 영역.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윤상현 선생님이 어떻게 헤쳐나가 주실까요? 요거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잉글리시 B는 정말로 7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만 맞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만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잉글리시 B는 사실 7점 받으려면 82에서 84%, 100점 만점에 82에서 84%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80에서 84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저는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야망이 있고 앰비션이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야망. 제가 좀 약간 그러네요. 야망이 있어야지. 야망이 있으니까 영어 B를 배우겠지.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라이팅, 리딩은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리스닝 컴프리시에이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요번이 처음은 아닌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리스닝에 대한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망, 시점을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잉글리시 B의 리딩과 라이팅은 마찬가지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윤상 선생님의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선생님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리스닝 준비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라이팅, 실제로 어떻게 노트 테이킹하고 어떻게 에세이가 나오면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잉글리시 B 세븐 어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방향적으로 이 세븐 어택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시험 전까지
빠른 핵심 정리를 공식 문제에 기반해서 접근을 해드릴 거고요. 새로운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가 다 제작된 새로운 2023년 버전의 세안 아이비 교재들을 영역별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장 아이비오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고배점 문항, 복합형 응용 문항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전처럼 풀어보는 훈련, 그리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소화 가능한 이제 리뷰 수업들을 모두 다 시험 끝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복습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실시간 수업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요 일정에 따라서 실시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사전에 우리 학생들 개념마다의 컴팩트하게 이제 묶어놓은 영상들은 2월 27일 날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전 과목 2월 27일 오픈이 될 거고요. 이콘, 잉글리시, A&B, 매스, 피직스, 캠, 바이오 모든 영상, 저희가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 영상은 2월 27일에 오픈될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6과목 시험 봐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스케줄들이 모두 다르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차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날 때 항상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계속 내줍니다. 맞습니다. 그 숙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숙제 안 하면 우리 김동석 실장님이 바로 전화드립니다. 김동석 부장님이. 김동석 부장님 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김동석 부장님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우리 어머니들께 이제 연락을 드리자면 학생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몇 퍼센트로 진도율을 뽑았는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업로드 했는지 그리고 숙제는 어떻게 업로드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 피드백은 어떻게 주셨는지 그거 전부 다 체크해서 어머니들께 매주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영역별 담당 선생님을 실시간으로 만나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 푼 거에 대한 또 다른 문제풀이 훈련들을 또 진행을 컴팩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간을 굉장히 압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세븐 어택 강의고 우리 학생들 7점 맞을 때까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 주실 프로그램으로 어머니께 자리매김이 되었으니 신청을 꼭 부탁드리고 이 세븐 어택을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 또 주안점을 두고 7점을 맞아야 되는지 어떤 공부가 또 효과적인지 특히나 여름방학에 대해서 문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희 세안아카데미는 여름방학을 좀 늦게 홍보하기로 좀 소문난 학원입니다. 진짜. 뭐 사실 저희가 평일반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름방학을 조금 늦게 노출하는 부분이지만 여름방학을 오늘 노출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예비 12학년, 예비 11학년 학생들이 여름 때 우리 뭐 여름 특강 외에도 어떤 부분들을 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강세 팀장님께서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피동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제 속마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학생들이 과연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쯤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HL 과목 그리고 플러스 그 SL 과목이라도 학교에 나오는 진짜 점수가 과연 여러분들 진짜 점수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보고 있다면 진짜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진짜 여러분 공부한 대로 정말 시험 봐서 점수 나온 거예요? 아니면 보니까 어떤 문제 나올 거라고 옆반에 있는 애가 알려줘가지고 시험 보여서 점수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1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 점수 맞아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특강에 들어올 학생들은 진단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안 아이비는 저희 대표 강사님들이 2달에 거쳐가지고 진단평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때 저희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진단평가를 보고 설명회를 듣는 걸 분명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진단평가 신청하신 다음에 저희 여름방학 특강을 특강 때 어떤 거를 들을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듣는 것보다는요. 맞아요. 특히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학교에서 얘는 누가 봐도 이 학교 학년에서 거의 한 1에서 3등 하는 친구야. 이런 친구면 사실상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체킹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보통 어머니들 학생들이 뭘 공부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어머니께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뭐 이렇게 하면 뭐 프레딕트 잘 나올 거야. 지금 내신은 이렇지만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진단고사를 바로 봐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12학년 올라와서 정말 울면서 저랑 상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은 내신은 음, 뭐 6, 7점 이렇게 맞다가 갑자기 프레딕트 스코어에서 음, 정말 한 2, 3점 나오는 과목들이 많이 발생된 친구들. 아, 물론 이제 학교 뭐 숙제 내는 부분들에서 가장 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런 친구들은 어머니들이 방관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엄마하고 소통을 단절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진단고사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지 동기성도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단고사 이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비 11학년 학생들, 이제 아이비 이제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야 되지요? 심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찬가지 11학 학생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취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공계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11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HA 과목 세 과목 볼게요 라는 것보다는 네, HA 과목을 골랐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 이 교과목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들은 게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진단고사를 신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1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11학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진단고사를 통해서 적성과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명회 참석자분들한테는 또 이제 특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단이라든가 좀 고민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료 상담이 전부 다 우리 네, 강수재 팀장님하고 가능하니까 네, 아이비 채널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예비 11학년 학생들, 즉 2023년에 새로운 실라부스가 적용되는 과학 을 주안점을 굉장히 많이 둬야 되는데요. 네, 이 새로운 실라부스가 적용되는 예비 11학년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과학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이번에도 좀 네.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1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023년, 다시 말해서 올해 11학년 올라가는 2023년 9월에 1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룹 4가 달라집니다. 커리큘럼이 달라져요. 근데 다시 말하면 2024, 그러니까 지금 12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커리큘럼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페이퍼 3입니다. 페이퍼 3가 원래 기존에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토픽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지올로지면 피지올로지, 뭐 이렇게 에너지면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 옵션 토픽이라고 해서 페이퍼 3에 학생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이제 무조건 필수 아닐까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수 챕터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해야 될 양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커리큘럼에 HA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에세이 포함됩니다. 예, 그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에세이도 어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이도만 HA 대비지 하향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외워야 될 범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난이도가 네, 이제 사실 이제 좀 더 많은 네. 부분들이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의 형태도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 3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페이퍼 3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페이퍼 3에 대한 게 페이퍼 1과 2로 이동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페이퍼 3에 있던 게 페이퍼 1, 2로 한다는 얘기는 페이퍼 1이랑 2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퍼 3에 있던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이벨루션, 컨클루전 포인트가 다 네, 이제 더 페이퍼 2로 가서 페이퍼 2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페이퍼 1도 분화가 됩니다. 페이퍼 1의 A와 페이퍼 1의 B로 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퍼 1의 A는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페이퍼 1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객관식을 탈피해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퀘스천과 그리고 러닝과 컨셉이 같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페이퍼 2는 조금 더 심화됩니다. 어떤 식으로 심화되냐면 데이터 애널리시스 퀘스천과 배우지 않았던 unlearned 컨셉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님들. 음, 예.
그러니까 페이퍼 1B 같은 경우에는 그 배웠던 컨셉이라고 한다면 페이퍼 2는요, 이제 안 배웠던 컨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응용력과 적응력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커졌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평가 부분도 더 달라졌다고. 예, 맞습니다. 이 원래 인터널 어세스먼트, 다른 말로 하면 IA라고 그러죠. 예, IA가 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원래 2,000자만 쓰면 됐는데 3,000자 더 많이 쓰라고 합니다.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더 심화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채점할 때 있어서 이런 게 생깁니다. 원래는 혼자만 하면 됐는데 collaborative work, 이제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룹이 다 잘해야 돼요. 이거 약간 TOK 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별로 더 콜라보레이션 하는 협동력을 보여주는 것이 증가됐다라는 거. 더 어려워진 겁니다. 한 명이 열심히 안 하면 점수 깎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일단 전반적으로 과학의 난이도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실라부스가 적용이 됐을 때는 정말 이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자료 측이라든가. 왜냐하면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당장에 많이 생겨요. 물론 저희 학원이라든가 학교의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면 학생들이 언제나 이제 인터넷으로 뭐 긁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의 이제 자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학 부분만큼은 굉장히 가장 많이 예비 11학년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쓸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들, 우리 학생분들 예비 11학년, 예비 12학년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여름 특강,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여름 특강은 저희가 가장 크게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6주간 평일에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정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둘 다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진도를 놓친 부분이거나 아니면 아파서 학원을 못 나오거나 아니면 수업을 뭐 중간에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는 개념 복습 영상을 따로 다시 보기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배웠던 진도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는 답안에 대해서 전부 다 커렉션 첨삭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보충학습 문제풀이 수업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클리 리포트 카드를 제공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숙제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 점수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매주 1회 보는 진단평가 점수는 어떤 건지, 그리고 과목별로 문제 진단 시험을 보고 나서 보충학습을 제대로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어머니들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학생들이 이 과목별로 점수가 나와 있는 예상 점수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특이사항, 어떤 내용이 학생들이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좀 더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리포트가 들어갈 거니까 학원에서 실시간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 부족한 부분들도 듣고, 그 다음에 1대1 피드백도 받아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학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여름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세안 아이비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 특강 진도 진행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부 자료를 이제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아이비 이번에 여름 특강 때 탑클래스 반 운영합니다. 이 탑클래스 반 어떤 것들이죠? 단 12명의 학생입니다. 단 12명의 최상위 학생들을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명의 최상위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통해서 당연히 선발이 될 거고요. 진단평가를 통해서 아마 죄송합니다. 진단평가를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의 선별이 될 겁니다.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토탈 케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탈 케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과목들을 일단은 하게 될 거고, 1대1 과목별 카운슬링을 할 겁니다. 저희 대표 강사님들과 1대1로 과목별 카운슬링 진행이 될 거고, 아예 이 개별 첨삭은 물론이고요. TOK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학 활성화까지 도와주는
오직 12명의 각 학년별 1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반, 종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들 같은 특성은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첫 번째 탑클래스까지 들어오게 되면 수강료 할인이 있습니다. 약 40%의 수강료 할인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반 테스트에 있어서 주요 4과목을 보게 될 건데 평균 80점 이상 받아야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케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반수업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IA, TOK 그리고 진학 컨설팅까지 도움을 주는 학습 관리의 끝판왕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상위 12명의 학생들 를 끝까지 관리하고 케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프로그램이 우리 프리-IB, 그러니까 지금 예비 9학년, 10학년 대상으로 이제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이 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9학년과 10학년 대상으로 하는 종합관리 프로그램이다라고 멋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그만할게요.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세안 아카데미, 세안 아이비에서 제가 벌써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아이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강한데 우리 프리 아이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엄청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쌤이라고 하는 사실 종합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저희 학생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어머님들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 쌤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와 잉글리시, 매스 전 과목을 수업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도 알려주고 숙제도 여기서 시킬 겁니다. 근데 수업료는 똑같아요, 지난해랑. 수업료는 똑같은데 저희 학생들이 수업 1시간을 듣고 과목별로 예를 들면 영어를 듣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하고 숙제를 풀고 그 숙제를 제출한 걸 확인한 다음에 집에 갈 수 있는 종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학원 세안 아이비 전용 아이비 블로그에서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카카오톡 채널로 채팅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1대1로 응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비 여름특강은 이렇게 시간표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기본 진도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수업을 놓쳤다 혹은 진도를 빼먹었다 혹은 수업 시간에 조금 약간 산만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들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진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제작해 놓은 개념 보충 강의 영상을 이제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진단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진단평가에 대한 문제풀이 학습을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토요일마다 문제풀이 외에도 이 소수정의 문제풀이반을 저희가 운영하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 하루 배웠던 거 하루 다 문제풀이로 통해가지고 소화를 한 번에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풀이반까지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학하고 이과 과목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1학년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파트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진단평가, 토요일날 문제풀이 학습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참여하시고 있는 채팅방에다가 지금 관련된 자료들을 다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을 열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안 아이비 카카오톡 채널에서 채팅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리아이비 듣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프리아이비는 매스, 사이언스, 잉글리시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IGCSE, MRP 듣는 친구들 대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 반의 시간표도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특강의 조기 할인 혜택이 있죠. 네, 저희 여름특강 조기 할인 혜택은 3월 이내 등록 시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3일 조기 등록 시에 기본 10%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강생 재등록 시 5% 추가 할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이 넘어가면 할인율이 5% 깎이니까 이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 형제가 동시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나 플러스 알파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 학원
세안 위챗 계정으로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시적인 측면, 아까 10년간, 지난 10년간의 IB 통계 분석 처음에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위기 요소가 나오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나가는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가장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 세안 IB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대1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세안 IB 팀장님께서 우리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1대1 상담을 신청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바로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분들은 진단고사부터 시켜주십시오. 진단고사. 이 안 돼 있는 학생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캐치를 해나가야 되는지는 정확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되게 명문 학교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뚜렷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단고사 보고 담당 선생님들이랑 직접 1대1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성적 정체나 혹은 하락이 너무나 걱정돼서 어느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또한 전부 다 1대1로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세안 아이비 카카오톡 채널로 1대1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잠시만요. 네. 지금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 네, 그 권도희 어머님 제가 질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12학년 제에서 12학년 제에서 11학년, 12학년 말하고 있었던 거 맞고요. 그 JJ 어머님 그 지금 네,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그 JJ 어머니 실례 안 되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셨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저희 그 실러버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네. 제가 질문사항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 여름특강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부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실라부스는 저희가 지금 곧 배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내에 상세한 실라부스가 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회에는 대체로 12학년, 11학년 학생들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에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네. 예비 90학년들한테 있을 텐데요. 이 과목 선택에 관련된 설명회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저희 세안 아이비 유튜브 채널, 세안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과목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진행한 영상이 있는데 물론 업데이트해서 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비 9학년, 10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음에 진행되는 설명회를 많이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학년, 12학년 분들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예비 11학년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설명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다시 보는 영상으로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학생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들을 잘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 9학년, 10학년 학생들 과목 선정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선정하는데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편하게 저 강승재라고 합니다. 아이비 학업 1대1 상담 세안 아이비에 남겨주십시오. 네,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래 가지고 네,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DM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설명회 영상은 카메라는 오프를 할 거지만 저희가 한 15분 동안 모니터링 할 거니까 DM으로 이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수희 팀장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받아요.